안녕하세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책 이름은 금각사라는 책이고요. 이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김영하 작가가 그 팟캐스트에서 하는 책 읽는 시간이라는 그 팟캐스트에서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한 5년 전에 처음 알게 됐고요. 여러 번 읽었었고 지금은 책을 구매해서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각사라는 절은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절이고요. 교토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겨울, 작년 1월에 교토에 방문을 해서 이 금각사라는 절에 가봤습니다.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책에서 그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았었기 때문에 그 처음 봤었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잘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 1월 초면은 그래도 조금 쌀쌀하거든요. 일본도. 근데 우산도 없이 저녁 한 8시쯤? 7시쯤? 거의 그 절이 문 닫을 시간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람객도 별로 없었고 안에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즈넉하게 조금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금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김영하 작가는 팟캐스트에서 금각사의 첫 도입부를 읽어주셨었는데요. 모든 소설이나 책이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금각에 대한 묘사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 있네요. 일단은 1장의 이 챕터에 있는 곳에서 책의 32페이지. 저는 지금 이 책을 구매를 했거든요. 옹진 지식하우스. 32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달처럼 금각은 암흑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기에 내가 꿈꾸는 금각은 그 주위에 몰려드는 어둠을 배경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답고 가냘픈 기둥의 구조가 안으로부터 희미한 빛을 발하며 고요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이 건축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더라도 아름다운 금각은 잠자코 섬세한 구조를 드러내 보이며 주위의 어둠을 참고 견뎌야 한다. 나는 또한 지붕 꼭대기에서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려온 금동봉황을 생각했다. 이 신비스러운 금빛새는 새벽을 알리지도 않고 날개짓도 하지 않고 자신이 새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날지 못할 듯이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다른 새들이 공간을 난다면 이 금으로 만든 봉황은 번쩍이는 날개를 펴고 영원히 시간 속을 나는 것이다. 시간이 그 날개에 부딪힌다.
날개에 부딪혀서 뒤쪽으로 흘러간다. 날아가기 위해 봉황은 단지 부동의 자세로 눈을 부라린 채 날개를 높이 들고 꽁짓깃을 휘날리며 당당한 금빛의 양다리를 힘차게 버티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에게는 금각 그 자체도 시간의 바다를 건너온 아름다운 배처럼 여겨졌다. 미술 서적에서 말하는 벽이 좁고 바람이 잘 통하는 건축이라는 설명이 배의 구조를 상상하게 했으며 이 복잡한 3층의 지붕 달린 배가 마주한 연못은 바다의 상징 같았다. 금각은 수많은 밤을 노져왔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항해, 그리고 낮 동안 이 신비스러운 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닻을 내린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밤이 오면 주위의 어둠으로부터 힘을 얻어 지붕을 돛처럼 부풀려 출범하는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는 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의 소박한 승려였던 아버지는 어휘도 부족하기에 단지 금각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만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곳에 이미 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과 초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가 명백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미로부터 소외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금각이 나에게 결코 하나의 관념은 아니었다. 산으로 막혀 있다고 해도 보고 싶으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물체였다. 미는 그처럼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에도 확실히 비치는 하나의 물체였다. 여러 가지로 변모하는 가운데 불변의 금각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다. 금각은 손안에 잡히는 작고 정교한 쇠곡물 같을 때도 있었고 하늘 높이 끝없이 솟은 거대한 괴물과 흡사한 건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미라는 것이 작지도 크지도 않고 적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소년인 나에게는 없었다. 그렇기에 여름철의 꽃들이 아침 이슬에 젖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 금각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구름이 산 저편을 가로막고 천둥을 머금은 채 암담한 테두리만을 금빛으로 번쩍일 때에도 구홍대한 광경을 보며 금각을 연상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마음속으로 금각처럼 아름답다고 형용하기에 이르렀다. 제가 이게 처음 읽다 보니까 조금 버벅된 면도 있고 좀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잘 몰라서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인 스님인 아버지와 함께 금각사에 방문을 해서 아니군요. 이거는 금각에 대한 제가 읽어드린 앞부분에 이제 금각사의 이제 미술서적에 나와 있는 금각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이제 이 금각의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주인공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금각을 머릿속에다 그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좀 감명이 깊었던 거는 이 지붕 꼭대기에서 이제 달려있는 그 금동 봉황을 보고 이 봉황이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새처럼 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의 새들은 이제 공간을 날지만 이 금각의 봉황은 시간을 난다라는 그 표현이 그래서 그 시간이 이 봉황의 날개에 부딪히고 날개에 부딪혀서 시간이 뒤쪽으로 흘러간다 라는 그 표현이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그런
순간적인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 느끼는 그런 예술품 그런 형태, 조화, 비율 뭐 이런 걸 보지만은 이 미시마 유키오는 그것을 보고 시간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뭐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지금도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오늘은 잠이 안 와서 한번 저도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생각하던 중에 저도 김영하 작가처럼 책을 좀 친절히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연습해서 한번 좋은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